예,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여름도 한창이고 그래서 동네방네사를 한번 쉬어간다는 뜻에서 음식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그 여름 복날에 삼계탕 같은 음식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따로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이 보고는 여름 대표 음식은 아닌데 노론의 용수 송시열이 워낙 좋아했다고 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원래 한자로 보고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이것은 흔히 우리가 아는 배가 불룩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냥 전복을 이야기하죠. 보통 보고는 한자로는 하돈, 즉 강의 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가 화가 나면 배를 부풀리고 그 모습이 돼지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일 겁니다. 지금은 주로 보고를 바다에서 잡지만 조선시대에는 봄에 강을 따라 올라오는 보고를 주로 잡아먹었습니다. 요즘도 임진강에 봄이 되면 황복이 올라오고 한 마리의 가격이 몇십만 원 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한강에서 보고가 잘 잡히는 곳 때문에 생긴 지명이 하돈탄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확히 지금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맛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찍부터 사랑도 받았죠. 우리나라 이제 글을 문장을 이제 집약한 동문선이라고 하는 책을 낸 서거정이라고 하는 분 역시 그 맛을 잘 아셨던 듯하네요. 자신의 시에서 보고가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 그 시를 지을 때 입속에 침이 고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호선 사가정역이 그분의 호를 딴 것이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용마산 인근에 사셨기 때문에 이 중랑천을 따라 배를 타고 한강으로 나가서 술 한 잔과 보고를 드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조선의 유명한 미식가 한 분이 있죠. 이 허균인데요. 이 허균도 그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나는 것은 맛이 좋은데 이 독이 없어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 영동 지방에서 나는 것은 그러니까 강원도죠. 거기서 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독은 없다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 한강에서 보고가 잡히는 곳 중에 하나가 지금의 양화대교 근처의 양화진입니다. 강요를 따라 올라오면 낚시로 이를 잡아 올렸는데요. 역시 봄 소식을 알려주는 물고기가 분명하죠. 동해 쪽은 바다라서 낚시보다 어부들이 배를 타고 잡았는데 이때 석수호, 이 조기죠. 이 조기가 같이 잡혔습니다. 사실 보고의 문제는 바로 강한 독이 있다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보고조리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만이 보고를 요리를 할 수가 있죠. 70년대, 80년대에도 가끔 신문에 보고를 잘못 드시고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가 실리곤 했었습니다. 조선시대라고 다르지 않죠. 조선정기에 살았던 김종현이라고 하는 분은 성품이 굉장히 우직했습니다. 우직하다는 것은 융통성이 좀 없고 약간 어리석다는 뜻도 좀 되죠. 이 양반이 같이 근무하던 선생들과 음식 맛을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보고가 사람을 죽인다는 일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좀 미쳤습니다. 이때 점심 밥상으로 올라온 것이 조기탕이었습니다. 동료가 김종현에게 이 고기 맛이 참 좋으니 한번 맛을 봐라 라고 이렇게 권했는데 김종현은 이 조기탕 그릇을 밥상 밑에 내려놓으면서 선생이 나를 속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요즘 그 세안도가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김정희 선생 역시 보고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 봄이 지나 여름이 돼가면서 보고 맛이 별로라고 이렇게 글을 남기시고 있는데 아마 평소에 드시지 않았다면 여름이 돼가면서 맛이 없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실학자로 유명한 이덕무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술을 즐겨 마셨는데 관직에 종사하고부터 술을 끊고 말씀하시기를 마시면 과음하기 쉽고 과음하면 반드시 이를 그르친다. 그런데 단 것을 즐겨 꿀을 한 대까지 드셨으며 흡연을 가장 싫어하고 보고를 드시지 않으셨다. 항상 보고 먹는 사람을 경계하기를 어찌 구복을 채우기 위해서 이 생을 망각하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 이덕무의 아버지는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멀리 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 대신에
단 것을 무척 좋아해서 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꿀을 많이 드셨는데 한 말을 드시면 아마 속이 아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구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은 원래 한자어로 입과 배를 이야기하는데 요 의미는 먹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욕망이죠. 그리고 맛과 목숨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게 보고를 먹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요. 어찌 보면 이게 먹는 것은 생명 유지를 위한 것들도 있긴 한데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보자면 아마 이분은 모험심도 좀 적으시고 약간 꼰대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 보고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동무의 할아버지 때부터의 유언입니다. 이동무의 할아버지가 북한산 백운대에 올라가지 말고 보고탕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셨다는데 또한 당시 누군가가 이동무에게 보고란 물고기는 두꺼비가 변한 거고 원래 독이 없는데 눈에 나비 모양의 벌레가 있어서 이것이 독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동무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의 알과 이 벌레를 제거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근데 본인은 뭐 끝까지 안 먹었겠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 송시효를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서야 본론을 끄집어냅니다. 그 노론의 영수 송시효과 함께 당시 살림을 주도하는 사람이 홍명하라고 하는 분입니다. 효정의 북벌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분이고 영의정까지 올라갔으며 서해로도 유명한 분이었죠. 두 사람은 요즘 말로는 찐 친구였기 때문에 송시효는 한성에 올 때마다 홍명하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홍명하가 먼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이 부여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송시효이 마침 부여를 지나다가 홍명하의 부인이 아들과 함께 같이 있다고 하길래 예정이 생각나서 들렀죠. 자, 부인은 음식을 차려서 송시효를 대접했는데 당연히 홍명하의 아들을 포함해서 지역 인사들이 많이 모였겠죠. 이 자리에는 송시효의 문인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는 나중에 소론의 영수가 되는 윤중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이 선생과 제자 관계에 있었죠. 당시 늦은 봄인데 음식으로는 삶은 보고가 나왔습니다. 송시효는 보고를 보고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보고를 좋아하지만 산중에서만 지내다 보니 못 먹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때 윤중이 나서서 이 보고가 맛은 좋지만 독이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러자 홍명하의 아들은 자신의 집에서 오래전부터 보고를 자주 먹었기 때문에 종들도 요리에 숙달돼 있고 또 어머님이 직접 살피셔서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윤중의 말은 듣기에 따라서 살림의 영수인 송시효이 독살당할 위험도 있다라고 한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송시효는 대부인이 직접 맛까지 보았는데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윤중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구복을 취해오기 위해서 위험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가까운 제자 말에 송시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이치에 맞는 말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홍명하의 아들은 제자가 스승을 위한 도리를 다했다라고 이렇게 탐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의 핵심은 윤중이 이미 스승인 송시효를 배신하려고 한 상태인데 거짓으로 스승을 위한 척했다라고 하는 데 있지요.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려고 이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윤중과 송시효의 관계는 뭐 사실 보고와 관련된 주제가 아니라서 길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 구독자분들도 맛있는 거 드시고 더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보고탕까지는 먹어봤는데 황복은 물론이고 보고에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